오늘 책 표지가 아주 그냥 러블리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존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차별과 배제, 혐오를 연료로 커지고 있는 극우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송이님의 책 선택이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책부터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책 함께 살 수 있을까는 타인과 함께 사는 법을 고민하는 청년 인터뷰집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제 그대로 비인간 동물과 함께 사는 법을 고민하는 인간 동물, 여기서 비인간 동물은 돼지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와 함께 사는 기독교인, 남성과 함께 사는 법을 고민하는 페미니스트 여성, 마을에서 장년층과 세대 갈등 없이 함께 사는 법을 고민하는 청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삶을 함께 사는 법을 고민하는 환경 캠페이너 등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묶은 책이고요. 이 책 저자인 김고은 작가가 같은 청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회에 나갔을 때 본인이 그때 이제 마주쳤던 어려움들, 그런 벽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점에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를 조금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들, 이질적인 존재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시기 20대 중후반에 사회에 청년이 나갔을 때 우리가 기존 사회에 들어갈 때는 자신을 브랜딩하고 자기를 좀 멋지게 소개하고 알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갔을 때 어떤 부딪힌 벽,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 옳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낀 그 지점에서 그렇게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이제 다른 존재들하고 함께 사는 법을 모색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생각보다 많은 존재들이 뒤얽힌 곳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청년들도. 그래서 그런 존재들하고 같이 살 때 내게 익숙했던 방법, 그리고 그런 하나의 삶의 방식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인 거라는 생각도 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가? 사실 다 읽어도 좋은데요. 근데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조금, 저 사람 왜 저래? 아니면은 짜증나는 일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같은 때도 많이 그렇죠. 되게 다르잖아요. 세상에는 진짜 나랑 너무 달라, 너무 정반대야. 어쩜 저렇게 하고 있어,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근데 우린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하고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반대 있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사는 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막 어떤 고귀한 사명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그들하고 같이 못 살면은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래서 사회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를 이제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그렇게 막 좀 요새 다른 사람에 대해 짜증이 나거나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각과 순옥이가 꼭 읽어야 되는. 우리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그랬을 때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사는 희망 같은 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책도 너무 흥미로웠지만 사실 더 기대해야 되는 건 두 번째 책. 아마존의 목소리가 어떤 걸지 너무 궁금한데요. 두 번째 책도 부탁드립니다. 그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의 종말을 늦추기 위한 아마존의 목소리고요. 저자는 아이우통 크레나키라는 브라질의 원주민 운동가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이 사람은 그냥 글을 쓰진 않고 늘 항상 연설문 같은 글만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브라질리아 대학에서 그 연설했던 그 연설문이고 이 사람의 그 짧은 연설문 3편에 그 브라질 인류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한국의 인류학자들, 프랑스의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 글을 해석하거나 그 글에 덧붙이는 글들이 이제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 그 핵심적인 그 3편의 연설문 중에 글은
세계의 종말을 늦추기 위한 생각들입니다. 이 책의 이제 제목, 전체 책의 제목도 거기에서 온 거겠죠. 네. 그래서 그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이제 크레나키가 던지는데 그 질문은 바로 우리가 하나의 인류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총체적인 뭐 위기라고 하죠. 지구의 위기라고 하고 인류의 위기라고 하고 하는 뭐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세상의 혼란으로 지금 인류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을 때 과연 국제기구나 우리 유엔 같은 데 특히 있겠죠, 대표적으로. 아니면은 뭐 미국이나 유럽 어딘가에 그런 정치인들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매스컴 같은 곳들에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위기다, 인류의 위기다,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고 그럴 때 그 인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크레나키가 보기에 그 인류에 아마존 원주민인 자기나 아니면은 세계의 좀 가장자리에 있는 우리가 소외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오직 그런 막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인류, 위기에 처한 인류는 서양의 사고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만 말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크레나키가 보기에 이미 이런 뭐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 원주민, 이런 삶들은 이미 서구가 그 나라들을 침략했을 때 예, 그들의 세계가 끝이 났고 종말을 네, 이미 종말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미 그들은 그 수백 년 동안 종말 이후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세계는 되게 단일한 뜻이 막 인류라고 하나로 묶어서 말하지만 실제로 세계는 전혀 단일한 적이 없다고도 말하고 그리고 단일한 심지어 이제 인류 자체가 단일한 종일 수도 없다고 말을 해요. 세계가 단일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각각의 공동체들이 자신들만의 세계를 예전부터 그리고 그 침략을 받았던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다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세계 종말이 왔다고 막 유난 떠는 서구의 사람들이요. 나의 말을 듣거라 이런 건데요. 종말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말을 좀 들으라고. 그게 바로 아마존의 목소리가 말하는 게 바로 그 목소리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종말 이후의 세계를 잘 살고 있고 잘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잘 살다 네. 이런 건 아니지만 잘 그 자신들의 역사를 계속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그 종말을 늦출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바로 그 서로 다른 세계의 존재들을 이제는 인정을 좀 해라. 그리고 그렇게 착취하고 채굴하고 했던 이용만 하려고 했던 돼지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본인들 자신이고 우리들 자신이기도 하다. 그 자연 자체가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 자신이기도 한 그 자연을 존중하라. 그렇게 되면은 종말은 늦춰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러면서 되게 멋진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문장은 우리가 공간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 이 공간은 뭐 지구겠죠.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함께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서로 같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차이 덕분에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인류라는 관념에 함께 소속됨으로써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알아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서로 다름을 이제 인정하고 다른 역사를 만들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고 하면은 우리의 존재 지평이 넓어질 거고 그렇게 존재 지평이 넓히면 단일한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다양한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니 종말을 좀 늦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계가 다양해지면 살아가는 모습도 다양한 거고 생각하는 것도 다양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 방법으로 안 되면 그 다른 세계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의 그건 되게 보편적이기도 한데 또 이 글이 쓰여진 시점 자체도 생각하면은 또 재미가 있어요. 이때가 2018년이고 브라질의 그 유명한 극우 대통령이죠. 저는 늘 항상 이름을 헷갈리는데 보우소나루가 보나소로가 아니라 늘 항상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보우소나루가 당선된 그때쯤인데 이 사람은
그 남미의 트럼프, 열대 트럼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정도로 개발 위주, 그리고 부유층 위주의 정책, 그리고 원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그래서 아마존 파괴가 정말 많이 이때 일어났죠. 그렇죠. 예. 전 세계에서 악명을 떨친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당선되고 나서 브라질에 또 되게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주민들 말고도 있는 그 브라질에 있는 다른 백인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 그 중에서도 뭐 진보나 좌파였겠죠. 그 보우소나로의 당선에 좌절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이제 합니다. 우리의 세계는 이미 종말이었다. 같은 브라질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 이 보우소나루가 22년도에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한테 졌습니다. 네. 그렇죠. 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열대 트럼프라기보다 지금은 브라질의 윤석열이 더 많은 별명이 좀 더 어울리는데 그 대선에서 진 후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혐의가 있대요. 그래서 더욱 더 갑자기 목소리 커지시네요. 네, 그래서 아는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기소 위기에 처한 그렇군요. 쿠데타는 어디에서나 용납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트럼프 취임식에 트럼프에게서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가지 못한 출국 금지로 인해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도 되게 여러 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나 뭐 트럼프도 사실은 그렇고 우리의 지금 아직은 있는 그 정치 상황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세계가 너무 다 똑같잖아요. 힘으로 쿠데타로 뭐 계엄으로 다 끝장내 버리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원주민의 상황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비상계엄이 딱 있고 나서 되게 많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12월 23일 이전부터 12월 3일 이전부터 계엄을 살고 있던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비슷한 우리 관념이죠. 상황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런 지워졌던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걸 어떻게 다시 그렇죠. 그 힘을 가지고 굳세게 나갈 것인가 존재로서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세계를 한국 내에서도 만들어낼 것인가. 너무 소중한 책을 오늘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구구가 지금 더 세력을 넓혀가고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이 책 정말 우리한테 큰 힘이 돼줄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권의 책,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